안녕하세요. 꿈이 자라는 과학 시간 희은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일과 에너지 전환에서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8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현식이가 5N의 힘으로 2m를 밀고 가는 동안 현식이가 한 일의 양을 클래스틱 미션 올리기란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의 핵심 개념, 첫 번째 핵심 개념은요. 과학에서의 일입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요. 이 일의 양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요. 네, 일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일의 정의입니다. 과학에서 우리 일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우리 실제로 말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물체에 뭐가 작용했을 때 힘이 작용해야 하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그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힘의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했을 때, 이동했을 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 우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힘이 작용해야 하고요. 이동을 해야 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일의 양은요, 힘과 이동 거리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각각 비례하게 되는데요. 우리 비례하는 그래프, 비례하는 식 어떻게 됐죠? 그렇죠. 곱하기로 나타납니다.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결국 1이 되는 겁니다. 우리 비례할 때 식은 이렇게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일의 정의를 우리가 했다면 일의 단위를 한번 볼 건데요. 일의 단위를 하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단위를 조금 배워보고 나서 일의 단위를 배워보겠습니다. 높이의 단위는 뭐죠? 미터, 몇 미터, 몇 센티미터라고 하잖아요. 이동거리의 단위도 거리니까 네, 미터의 단위겠죠.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그렇죠. 킬로그램이죠. 기억나죠? 무게의 단위는 뭘까요? 무게는 뭐야? 중력. 힘이잖아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시간은요. 시간. 우리 보통 시간 하면요. 초를 많이 쓰거든요. 초 영어로 세컨드. S 되겠죠. 다음에 힘. 힘의 단위는 그렇죠. 무게와 똑같은 뉴턴 되겠죠. 일의 단위는요. 우리 일의 정의가 뭐죠? 그렇죠. 힘 곱하기 뭐야? 이동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힘 뉴턴 곱하기 이동 거리는 미터. 뉴턴 미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일의 단위 하나 더 있습니다. 줄이라고 쓰고요. 줄이라고 읽고 J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요. 뉴턴 미터로 쓰거나 J라고 쓰기도 합니다. 줄.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네, 미터 퍼 세컨드. 에너지는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거든요. 이번 단원 이름이 일과 에너지 전환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줄이라고 씁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의 단위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줄로 쓰거나 혹은 뉴턴 미터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에서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동거리와 힘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밑에 넓이가 뭘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사각형이잖아요.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곱한 게 넓이가 되는데요. 가로가 뭐야, 가로가? 그렇죠.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뭐예요, 세로? 세로 뭐야? 세로 힘이 되겠죠.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 뭐였더라? 그렇죠. 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거리 힘 그래프에서의 넓이는요. 일의 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로축과 가로축 곱하기 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일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일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배워볼 건데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한번 봅시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은요. 내가 민 일,
미는 힘, 내가 한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요, 미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요게 됩니다. 그런데 미는 힘과 우리 마찰력이 만약 같다면, 이때 미는 힘과 마찰력이 같다면, 마찰력이 하는 일은요, 미는 힘과 마찰력이 같으니까, 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미는 힘과 마찰력이 같으니까 요거랑 같게 되겠죠. 미는 힘과 마찰력이 같을 때는 어떻죠? 이건 추가적인 건데요. 1학기 때 배웠어요? 속력이 어떻죠? 그렇죠. 일정하거나 혹은 속력이 일정할 때 우리는 미는 힘과 마찰력이 같다고 하겠죠. 이때의 일은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혹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자, 만약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일은요.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 그때에 드는 힘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인데요. 우리 드는 힘, 물체를 들려고 하면 물체의 중력에 대한 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드는 힘과 중력이 같습니다. 물체의 중력은 결국 뭘 의미하죠? 물체의, 그렇죠, 무게를 의미하죠. 물체의 무게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질량 곱하기 9.8이 되겠죠. 그럼 결국 쓰면요.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물체가 이동한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의 정의를 어떻게 나타냈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힘의 방향으로. 세 번째는요.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작용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그렇죠.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1학년 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우리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마찰력도 없습니다. 마찰력도 없고 미는 힘도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마찰력이 있으면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이 생기고 미는 힘이 있으면 미는 힘이 한 일의 양이 생기는데 마찰력도 없고 미는 힘도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자, 지금 이 역기를 들고 있는 선수가요, 열심히 들고 있지만,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작용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 무거운 가방을 수평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드는 거는 무엇의 힘이죠? 그렇죠. 중력에 반대되는 힘. 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중력에 반대되는 드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고요. 이동 거리는 그것과 수직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스파이더맨이 한 일을 영상 2가지를 보여주고요. 두 영상 중 일을 더 많이 한 영상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미션 2는요. 1뉴턴과 1주를 너희가 용수철 저울을 재지 않고 일단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에 걸고요. 1뉴턴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내일 화학실 아니고 물리실에서 보겠습니다.